초등 5, 6학년 한글 어휘. 가계. 경제 단위로서의 가정. 어릴 때부터 가계를 책임져야 했던 그 아이는 책임감이 아주 강한 숙녀로 성장했다. 아이들의 사교육비가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가 올라서 서민들의 가계를 압박하고 있다. 독점.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여 이익을 모두 차지함. 시장을 독점한 기업은 물량 공급을 조절하여 가격을 상승시켰다. 우리 회사는 그 기계를 국내에 독점으로 유통하고 있다.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여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불매. 상품 등을 사지 않음.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벌였다. 불매운동이 기업의 매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 사치품 불매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생산자.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사람. 광고는 생산자를 소비자와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생산자들은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장난감은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 원산지. 어떤 물건의 재료를 생산하는 곳. 이 제품은 원산지가 중국이라서 믿음이 가지 않는다. 소비자는 원산지 정보를 확인하여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고 있다. 원산지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유통. 상품이 생산자에게서 소비자에게 올 때까지 거래되는 활동. 신선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유통 단계를 줄였다.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확장된 유통망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윤.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에 얻게 되는 순수한 이익.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고객 만족을 중시하면서도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의 주요 목표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이윤 창출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임금. 일을 한 대가로 받는 돈. 노동자들은 높은 임금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가 상승하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기업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적자. 쓴 돈이 번 돈보다 많아서 생기는 손실 금액. 버는 돈의 대부분을 집세로 내면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지난 분기에는 적자를 보고하여 경영 전략을 재조정하였다.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무역.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일. 우리 회사는 아시아의 무역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역 갈등이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세계 최대의 수출국으로서 무역 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걸작. 문학, 음악, 미술의 창작물 중에서 뛰어난 작품. 빈센트 반 고흐는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많은 걸작을 남겼다. 이 소설은 그의 문학 작품 중 하나로 그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걸작을 창작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다. 개발. 이미 가지고 있는 재능, 소질 따위를 일깨워 더 발전시키는 것. 최근 기술 개발 및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회사는 직원들의 능력 개발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개발된 신제품은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공방. 도자기나 책상, 장식품 같은 갖가지 공예품을 만드는 곳. 헤이리 예술 마을에는 예쁜 공예품을 만드는 공방들이 많이 있다. 예술가들은 창작의 공방에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이 화가는 특히 그의 공방에서 탄생한 작품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도공.
도자기를 만드는 전문가. 전통적인 도공 기술은 지역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다. 하늘빛을 닮은 고려 청자의 색깔은 고려 도공들의 놀라운 솜씨를 보여준다. 도공은 마음에 안 드는 그릇들을 빠사삭 깨고 있다. 모방. 다른 것을 본뜨거나 본받음. 어린 아이들은 선생님을 모방하여 언어 능력을 향상시킨다. 흔히 인간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 예술 작품에서는 모방보다 창조를 더 소중히 여긴다. 문화생. 한 스승에게 배우는 제자를 일컫는 말. 그는 율곡 선생님의 문화생 중 가장 뛰어난 제자였다. 그의 문화생은 그의 작품에 대한 연구를 도왔다. 그의 명성을 듣고 화가 지망생들이 문화생이 되고자 그를 찾았다. 문화재. 조상이 남긴 문화유산 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이 지역에는 수많은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다. 경주에는 신라의 문화재가 곳곳에 보존되어 있다. 고려자기는 예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문화재이다. 선율. 소리의 높낮이가 길이나 리듬과 어울려 나타나는 음의 흐름. 가락, 멜로디라고도 함. 아침에 들었던 음악의 선율이 하루 종일 내 귓전을 맴돈다.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 찻집에는 감미로운 클래식의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연주. 다른 사람 앞에서 악기로 공연을 펼쳐 음악을 들려주는 일. 이번 공연에서 그는 창작 음악을 열정적으로 연주했다. 해담이의 진지한 바이올린 연주는 순식간에 청중을 압도했다. 그의 연주는 청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연희. 판소리, 탈춤, 줄타기, 땅재주 등 말과 동작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재주를 부리는 일. 국립국악원에 가면 다양한 전통 연희를 관람할 수 있다. 시골 장터는 판소리를 공연할 수 있는 훌륭한 연희의 공간이었다. 장터에서는 남사당 패들이 풍물, 땅재주, 줄타기 등의 갖가지 연희를 보여주었다. 용모. 사람의 얼굴 모양. 그의 용모는 나이에 비해 매우 젊어 보인다. 어제 만난 그는 내가 좋아하는 깔끔한 용모를 지녔다. 그는 준수한 용모를 지닌 사람으로서 성실하고 내성적이며 과묵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성성하다. 머리카락이나 수염 같은 것이 군데군데 희다. 저 노인은 백발이 성성해도 기우는 장사이다.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마음만은 청춘이다. 우리 할머니는 백발이 성성하시다. 오롯하다. 모자람이 없이 온전하다. 그녀는 자신만의 오롯한 시간을 갖기 위해 산책을 즐긴다. 바리바리 싸보낸 반찬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오롯하게 담겨 있었다. 계란 한 판이 빠진 데 없이 오롯하게 있다. 변변하다. 제대로 갖추어져 충분하다. 그 집 아들은 인물이 변변하다. 차린 것이 변변치 않고 자리가 불편하나 즐겁게 드시기 바랍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아직 변변한 직장을 얻지 못했다. 울창하다.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지고 푸르다. 숲속은 무성한 나무들로 울창했다. 울창한 숲속에서 조용한 휴식을 취했다. 작년 여름에 갔던 그 산은 큰 소나무들로 매우 울창했다. 성글다. 비슷한 것들 여러 개의 사이가 좁지 않고 조금 떨어져 있다. 돗자리에 오리 굵고 성글게 짜이다. 그곳에는 바오바브 나무가 성글게 자라나 있었다. 굵어져 후드득 성글게 떨어지는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으나 그는 유쾌했다. 모호하다. 어떤 말이나 태도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이 설명은 너무 모호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그의 표정은 너무 모호해서
기뻐하는 것인지 슬퍼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의 태도가 너무 모호해서 나는 그의 속내를 도통 알 수가 없었다. 희박하다. 기체나 액체 따위에 밀도나 농도가 짙지 못하고 낮거나 엷다.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서는 자연환경이 매우 아름답다. 공기가 희박한 곳에서는 숨을 쉬기가 어렵다. 그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파다하다. 소문 따위가 널리 퍼져 있다. 그 소문은 내일 아침이면 파다하게 알려질 것이다. 그 배우가 결혼했다는 소문이 한간에 파다하다. 그가 머지않아 복직될 것이라는 소문이 이미 경찰서 안에는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흥건하다. 물 따위가 푹 잠기거나 고일 정도로 많다.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너무 긴장한 탓인지 그의 손은 땀으로 흥건하였다. 오랜만에 온 단비로 갈라진 눈바닥에 물이 흥건하였다. 감칠맛. 음식이 입에 당기는 맛. 요리에 간장을 더 넣었더니 감칠맛이 나는구나. 해담이는 이야기를 감칠맛 나게 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다. 새우젓으로 짭짤하게 간하여 감칠맛을 더한다. 악취. 사람이 싫어하는 불쾌한 냄새, 거슬리게 나쁜 냄새. 오래된 쓰레기 더미에서 나는 악취가 코를 찔렀다. 화학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 소음, 분진 등 산업공해로 자연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그 거리는 심한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매캐하다. 연기나 곰팡이 등의 냄새가 코를 찌르는 듯이 맵다. 아궁이에서 장작이 타는 연기가 매캐하게 흘러나왔다. 모처럼 불을 넣는 구들이라 방 안은 벌써 연기가 매캐하다. 쓰레기를 태우는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음미하다. 즐기며 맛보다 깊이 새기거나 감상하다. 나는 할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식혜의 맛을 천천히 음미했다. 예술 작품을 음미하며 그 속에서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커피를 마시기 전 우선 그 향을 음미했다. 미간. 양미간의 줄임말. 두 눈썹의 사이.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햇빛에 눈이 부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못마땅한 듯 미간을 자주 찡그렸다. 눈시울. 속눈썹이 난 곳. 고맙다고 말하며 노인은 금세 눈시울을 적셨다. 소설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에 한두 번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구절들이 있다. 나는 선배의 따뜻한 격려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낯빛. 얼굴의 빛깔. 이 박사의 낯빛은 파랗게 질리고 입술은 보랏빛이 되어 떨었다. 아이의 사고 소식을 들은 그는 낯빛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는 낯빛 하나 바꾸지 않고 거짓 쇼를 펼쳐 친구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인기척.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소리나 낌새. 부모님께서 모두 주무시는지 안방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흠칫하며 놀랐다. 선생님께서 기침으로 인기척을 내며 교실로 들어오셨다. 망각.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잊어버림.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에 안 좋은 기억을 잊고 잘 살 수 있다. 그는 경찰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는 기억 상실증으로 모든 것을 망각해버렸다. 선호하다. 여러 가운데서 어떤 것을 특별히 더 좋아하다. 그는 늘 따뜻한 날씨를 선호한다. 젊은 부부들은 생활이 편리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성비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공존. 함께 존재함. 다양한 문화들이
이 지역에서 공존하고 있다. 인류와 동물이 자연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스탄불은 동서양 문화의 공존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복원. 원래의 상태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함. 고대 유적을 복원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었다. 이 절은 전쟁 때 불타 없어졌다가 최근에 복원되었다. 지진으로 파괴된 건물들을 복원하려면 몇 달은 걸릴 것이다. 순환. 하나의 과정을 지나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되풀이함. 자원의 순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에너지의 순환은 환경 보호의 중요한 요소이다. 물의 순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물의 낭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원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곳. 사물의 바탕. 물은 생명의 원천이다. 그의 창의력은 늘 새로운 아이디어의 원천이었다. 제 에너지의 원천은 가족들의 응원과 사랑입니다. 아열대. 온대와 열대의 중간 기후대. 아열대 지역에서는 높은 기온과 습도가 특징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기후가 온대에서 아열대로 변화해 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레몬이나 석류는 아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과일이다. 온실가스. 지구 대기를 오염시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가스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온실가스의 증가가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 우리 회사는 버스 연료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청정에너지로 전환했다. 친환경. 자연환경을 손상시키지 않으며 그대로의 상태와 잘 어울리는 일.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친환경적인 에너지 소비는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친환경 교통수단을 개발하고 있다. 희귀종. 쉽게 만날 수 없어 매우 귀한 물건이나 품종. 희귀종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지역에서는 매년 다양한 희귀종 동물들이 발견된다. 멸종 위기에 놓인 희귀종을 보호하자는 운동이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고갈. 물, 자원이나 물질 등이 다 써서 없어짐. 아이디어 고갈로 더 이상 새로운 생각이 나지 않았다. 농업 용수는 물론 식수도 고갈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겼다. 노령화 사회가 본격화되면서 국민연금의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생태계. 여러 생물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사는 세계. 용암의 분출로 인하여 주변의 생태계가 변화되었다. 이 지역은 다양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무장지대의 생태계를 찍어 방영한 다큐멘터리가 방송 대상을 탔다. 조바심. 조마조마하여 마음을 졸임. 차가 많이 막혀 약속 시간에 늦을까봐 조바심하였다. 나는 꿈을 대는 친구 때문에 비행기를 놓칠까봐 조바심이 났다. 어머니는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딸을 기다리며 조바심했다. 조급하다. 참을성이 없이 몹시 급하다. 그는 시간이 없다는 듯 조급하게 움직였다. 나는 조급한 마음에 일을 서두르다 실수를 했다. 약속 시간은 다가오는데 길이 막혀서 마음이 조급하다. 자제하다.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스스로 억누르고 다스리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회용 제품의 사용을 자제합시다. 자제력이 부족하여 그는 자신을 잘 통제하지 못했다. 나는 끓어오르는 화를 일단 자제하고 그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다. 심드렁하다. 마음에 들지 않아 관심이 없다. 오늘 소풍은 어땠느냐는 내 물음에 아이는 그저 그랬다며 심드렁하게 대답하였다. 심드렁한 표정으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루에 심드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비방하다.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하다. 그는 자기보다 능력이 있는 동기가 있으면 무조건 그를 비방하였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상대편을 비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 배우에 대한 비방의 글이 인터넷에 올랐다. 곱씹다. 음식을 여러 번 되풀이해서 씹다. 말이나 생각, 사건 등을 여러 번 곰곰이 생각하다. 그는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곱씹은 후 결정을 내렸다. 그 선수는 패배를 곱씹으며 다음 경기를 위해 열심히 연습했다. 어제 일을 곱씹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하기 짝이 없다. 애달프다. 마음이 안타깝거나 쓰라리다. 애처롭고 쓸쓸하다.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할 수 없으니 애달프고 애달프구나. 달을 향해 있는 달맞이 꽃의 모습이 오늘따라 애달파 보인다. 자식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애달파요. 어리둥절하다. 일이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지 못해서 정신이 얼떨떨하다. 그의 엉뚱한 소리에 동네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나는 처음 보는 그녀의 화려한 모습에 잠시 어리둥절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하다. 업신여기다.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다. 그는 내 키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업신여기는 것 같았다. 함부로 남을 업신여기지 마라. 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오싹거리다. 몹시 무섭거나 추워서 자꾸 몸이 움츠러들거나 소름이 끼치다. 그는 새벽길을 걷는 동안 오싹거리는 느낌을 받았다. 감기에 걸렸는지 열이 올라 땀이 나는데도 등이 오싹거렸다. 감기에 걸렸는지 한여름인데도 온몸이 오싹거린다. 국제기구.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여러 나라가 모여 만든 조직체.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려면 영어나 불어 같은 공용어를 모국어처럼 할 줄 알아야 한다. 국제기구들은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기구는 국가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앞장섰다. 기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 그 지역에서는 기아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했다. 세계 곳곳에는 아직도 기아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이 많다.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기아와 궁핍에 떨고 있다. 난민. 전쟁이나 재해 등으로 집이나 재산을 잃은 사람. 그 지역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난민 문제가 심각하다.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종교 분쟁으로 고향을 떠나온 그는 낯선 땅에서 난민 생활을 시작했다. 내전. 한 나라 국민들끼리 편이 갈라져서 싸우는 전쟁. 그 나라는 내전으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를 입었다. 20여 년 동안의 내전으로 마을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상태였다. 내전의 영향으로 인해 그 나라의 경제가 매우 위축되었다. 다국적 기업. 세계 곳곳에 회사와 공장을 세워 생산과 판매를 하는 세계적 규모의 기업. 우리 회사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다. 다국적 기업들은 지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분쟁. 서로 물러서지 않고 치열하게 다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 나라 사이에 영토 분쟁이 일어났다. 중동 지역에서는 석유를 둘러싼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두 회사는 특허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분쟁 중에 있다. 원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나 단체에 물건이나 돈 등을 주어 도움. 그 나라는 자연재해로 인해 국제적인 원조를 받고 있다.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는 외국의 원조로 간신히 목숨을 연명해 가고 있다. 전쟁 직후에 먹을 거라곤 외국에서 원조해준 거칠고 오래된 밀가루가 전부였다.
온난화.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 온난화 현상으로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한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체결. 계약이나 조약 등을 맺음. 두 나라는 통상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협상을 거쳐 그들은 평화조약을 체결했다. 두 나라는 마침내 전쟁을 끝맺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였다. 협약.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약속을 맺음 또는 그 약속. 그들은 환경 보호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몇몇 관광업자들이 우리나라 홍보 영화를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협약하였다. 몬트리올 협약은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가스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환호성. 기뻐서 크게 외치는 소리. 경기 종료 후 팬들은 환호성을 터뜨렸다. 아이들은 깃발을 날리며 환호성을 질렀다. 그의 연설은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큰 환호성을 받았다. 근성. 어떤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려고 하는 성질. 버릇이 되어 고치기 힘든 성질. 그는 속물적인 근성을 못 버렸는지 아직도 명품만 찾는다. 해담이는 근면하고 성실한 근성을 가지고 있다. 근성을 가지고 다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주적. 남의 보호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 자유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권리와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주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신라는 당을 몰아내고 자주적인 통일 국가를 수립하였다.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회상. 지난 일을 다시 생각함 또는 그런 생각. 할머니는 사진첩을 넘기며 지난 시간을 회상하셨다. 그녀는 살포시 눈을 감고 지난 일을 회상하였다. 나는 옛 친구의 편지를 읽으며 학창 시절을 회상했다. 유념하다. 잊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생각하다. 환절기의 노약자는 특별히 건강에 유념해야 한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상대방의 소망과 요구에 대하여 세심하게 유념해야 한다. 빵칼은 날카롭지 않지만 안전에 유념해야 한다. 타박하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결함을 나무라거나 핀잔하다. 아버지는 반찬 타박이 심해서 늘 어머니를 힘들게 하신다. 그녀는 20년 동안을 시어머니의 타박에 주눅들어 살아왔다. 아이가 밖에서 제 물건을 잃어버리고 들어온 날이면 어머니는 애가 칠칠 맞지 못하다고 타박을 주었다. 착잡하다. 마음이 복잡하고 어수선하다.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직접 불합격을 확인하고 나니 마음이 착잡하다. 그와 헤어질 생각을 하니 마음이 착잡했다. 나는 큰 충격과 함께 착잡한 마음에 갈피를 가눌 길이 없었다. 교묘하다. 어떤 일을 하는 방법이나 꾀가 아주 뛰어나고 빠르다. 그렇게 말을 교묘하게 꾸며댄다고 해서 넘어갈 내가 아니요. 우리 팀은 교묘한 작전으로 상대 팀 공격을 무력화시켰다. 그는 검사의 교묘한 말에 유도되어 허위로 자백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삭막하다. 쓸쓸하고 막막하다. 도시의 인심이 시골에 비해 삭막하다.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도시에는 삭막한 바람만 불고 있었다. 이 동네는 고층 빌딩만 빼곡히 서서 삭막해 보인다. 엄포. 실속 없이 괜한 큰 소리로 남을 위협함. 한 번만 더 잘못하면 퇴학을 시키겠다고 하는 선생님의 엄포가 있었다. 아까 주인이 와서 방세를 주든지 방을 빼든지 하라고 엄포를 놓고 갔다. 선생님께서는 성적이 불량한 학생은 성적표를 공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단출하다.
식구나 구성원이 많지 않아서 살림의 규모가 작다. 가족끼리 단출한 생일상을 차려놓고 생일 잔치를 했다. 그 회사의 기획실은 규모에 비해 매우 단출한 것이 인상적이다. 새벽에 갑자기 찾아온 그는 짐도 없이 단출한 차림이었다. 반려. 짝이 되는 사람이나 동물. 부부란 일생을 동고동락할 반려이다. 반려동물은 사람들의 삶에 큰 의미를 준다. 나는 이번에 친구에게서 강아지 한 마리를 받아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다. 돈독하다. 믿음, 의리, 인정 등이 깊다. 그 집 아이들은 유난히 우애가 돈독했다. 돈독한 가족 관계가 그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신앙심이 돈독한 사람이다. 밀접하다. 아주 가깝게 맞닿아 있거나 그런 관계. 그들은 밀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컴퓨터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글을 읽는 과정은 글을 쓰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천하다. 신분이나 지위 따위가 하찮고 천하다. 나는 별다른 학식도 없는 미천한 사람일 뿐이요. 옛날의 가수는 미천한 직업으로 여겨졌다. 미천한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받고 위로 올라서면 안 된다. 비범하다. 보통 수준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는 비범한 사고력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그녀는 그림에 비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의 장래가 촉망된다. 율곡은 어릴 때부터 유달리 총명하여 비범한 앞날이 미리 내다보였다. 지배하다. 어떤 사람이나 집단을 자신의 뜻대로 따르게 하여 다스리거나 차지하다. 히틀러는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다.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없다. 한때 로마는 유럽 대부분의 지역을 지배하였다. 화평. 마음속이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없이 평화로움. 군인들이 나라를 지켜주고 있어서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다. 그 해에는 세 나라가 모두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화평하게 지냈다. 집안이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소외. 어떤 무리에서 꺼리며 따돌리거나 멀리함. 그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친구로부터 소외되었다. 소외된 계층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나는 동료들에게 철저하게 소외를 당했다. 품격. 사람의 타고난 성품. 저속한 말을 자주 사용하면 품격이 낮은 사람으로 인식된다. 품격 있는 행동이 그를 성숙하게 만들었다. 이 예식장은 서울 안에서도 품격이 있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 그윽하다. 어떤 곳이 깊숙하여 조용하고 편안하다. 아무도 찾지 않는 산사의 겨울밤은 그윽하기만 하다. 안개에 둘러싸인 산자락은 그윽한 정취를 자아냈다. 방 안에 국화 향기가 그윽하다. 은은하다. 겉으로 보이는 무엇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희미하다.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분위기가 훨씬 더 좋다. 달빛이 창에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다. 온 마을이 은은한 꽃향기에 쌓여있는 것 같았다. 광활하다. 막힌 데가 없이 트이고 넓다. 평원이 끝도 없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 과학자는 광활한 우주의 신비를 캐내고 있다. 사람은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 저 광활한 우주에 비한다면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지. 신령스럽다. 신기하고 묘한 데가 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해태를 신령스러운 동물로 여겨왔다. 건너 쪽엔 사람들이 신령한 바위라고 믿는 형제 바위가 보였다. 이 나무는 신령이 깃들인 나무로 신성시되어 왔다. 유려하다. 글이나 말, 곡선 따위가 거침없이 미끈하고 아름답다. 그 무용수는
유려한 곡선을 그리는 동작으로 관중의 눈을 사로잡았다. 그의 말은 유려하여 듣는 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바가 있었다. 에밀 레종의 곡선은 유려하기로 유명하다. 투박하다. 생김새가 초라하며 둔하고 튼튼하기만 하다. 투박하게 짰지만 따뜻한 양말이다. 세월이 남겨놓은 깊은 주름살과 투박한 손을 보아라. 이 신라 토기는 투박하기는 하지만 현대적 감각이 살아있다. 청아하다. 작은 흠도 없이 맑고 아름답다. 스님의 피리 소리는 너무나 청아해서 마치 하늘의 달림도 그 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숲에서 밤깨꼬리의 울음소리가 청아하게 들려온다. 풍경이 잘그랑잘그랑하는 소리가 청아하게 들린다. 장관. 훌륭하고 장대한 광경. 산 정상에서 보는 일몰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들판이 온통 눈으로 덮인 광경이 장관이었다. 동해의 해돋이는 절로 감탄이 나올 만큼 장관이었다. 비옥하다. 흙에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비옥한 토양이 아닌 데서 어떻게 좋은 수확물을 많이 얻을 수 있겠소? 비옥한 토양은 농업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비옥한 땅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맛이 풍부하다. 황폐하다. 집, 토지, 산림 따위가 거칠어져 못쓰게 되다. 그 지역은 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황폐해졌다. 그들은 황폐한 땅을 농토로 개간하였다. 정성이 담긴 편지 한 장이 황폐한 사람의 마음에 사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계몽.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게 함. 계몽 운동은 사람들의 인식을 크게 바꾸었다. 대학생들은 낮에는 일손을 도왔고 밤에는 동네 사람들을 계몽하기 위해 교육을 했다. 그들은 민중들을 계몽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하고 신교육을 했다. 신학문. 개화기에 서양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새 학문. 그는 신식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신학문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 그들은 일찍 개화하여 신학문을 배웠다. 그는 구학문에서 벗어나서 서양에서 들여온 신학문을 습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개혁. 불합리한 제도나 기구 등을 새롭게 뜯어고침. 과감한 경제 정책으로 경제 개혁이 이루어졌다. 개혁적인 변화가 조직의 성장을 촉진시킨다. 우리나라는 갑오 개혁을 계기로 현대로 들어섰다. 강점기. 남의 물건, 영토, 권리 따위를 강제로 차지한 시기. 일제의 강점기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 잊을 수 없는 참혹한 시간이었다. 일제 강점기에 많은 사람이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을 했다. 일제 강점기에 수많은 애국지사가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일본과 싸웠다. 공출. 국민이 국가의 요구에 따라 물자나 식량 등을 의무적으로 내어놓은. 농민들은 가혹한 강제 공출에 분노했다. 아직 거두지도 않은 벼를 공출로 긁어가니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 일제는 공출과 징용으로 우리 국민을 괴롭혔다. 징병. 나라에서 병역 의무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불러 모아 일정 기간 동안 군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함. 징병으로 끌려간 많은 젊은이들은 전쟁의 희생물이 되었다. 징병이나 징용을 기피한 자들을 색출하기 시작했다. 형은 징병 검사에서 보충력 대상으로 판정을 받았다. 순사. 일제 강점기에 둔 경찰관의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 외할아버지는 해방 전에 일본인 순사에게 잡혀 고초를 겪은 적이 있으시다. 총을 맨 순사가 둘이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순사의 발길에 차여 바닥에 나뒹굴었다. 저항. 어떤 힘이나 조건에 굽히지 않고 거역하거나 견딤. 저항 세력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확고히 내었다. 나는 저항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용서를 구걸하지도 않았다. 정부의 언론 탄압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이 더욱 격렬해졌다. 광복.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음. 많은 사람이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몸을 바쳤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광복이 되던 해에 돌아오시지 않아 돌아가신 줄만 알았다고 한다. 독립운동으로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의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몸을 바쳐 일한 의로운 사람. 남산공원 안에는 안중근 의사의 기념관이 있다. 윤봉길 의사의 숨고 그거는 우리 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이봉창 의사의 숨고 그거 기념식이 서울 효창원에서 열렸다. 나붓기다. 가벼운 물건이 바람을 받아 날리어 움직이다. 치마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청명한 가을 하늘에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세찬 바람에 나부끼는 국기를 바라보며 한국 선수단이 애국가를 제창했다. 일렁이다. 크고 긴 물건이나 물결 등이 이리저리 크게 흔들리다. 새 직장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마음속에서 일렁인다. 방 안에는 불나방이 춤을 출 때마다 거대한 그림자가 일렁였다. 일렁이던 등잔불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낮게 잦아들었다. 수선. 사람의 정신을 어지럽게 만드는 시끄러운 말이나 혼란스러운 행동. 소풍을 간다고 마음이 들뜬 아이가 아침부터 수선을 피웠다. 딸아이는 아침부터 거실과 방을 왔다 갔다 하며 수선을 피웠다. 그는 별것도 아닌 일로 어지간히 수선을 피우고 다녔다. 흙이다. 눈동자를 옆으로 굴리어 못마땅하게 노려보다. 언니는 못마땅한 얼굴로 나에게 하얗게 눈을 흘겼다. 아내는 취해서 들어온 남편에게 눈을 흘겼다. 그것은 마치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기는 셈이었다. 사부작거리다. 별로 힘들이지 않고 계속 가볍게 행동하다. 아이와 강아지는 사부작거리며 놀고 있다. 은재는 아침에 일어나 사부작거리다 마음이 동해 미용실에 갔다 왔다. 그는 사부작거리며 걸어가다가 경사진 곳에서 냅다 뛰었다. 선회하다. 둘레를 빙글빙글 돌다. 경비행기는 저공으로 선회하며 착륙을 시도했다. 장관은 금리 인하를 찬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하늘 높이 날아오른 새는 날개를 펴고 선회하고 있었다. 보행. 걸어다님. 공사 관계로 보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연세가 높으시지만 아직까지 보행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정정하시다. 불법 주차 차량은 사람들의 보행을 방해한다. 쟁걸음. 보폭이 짧고 빠른 걸음. 그녀는 획 돌아서서 쟁걸음으로 비탈길을 내려갔다. 해담이는 다시 물을 새도 없이 쟁걸음으로 가버렸다. 사람들이 쟁걸음으로 차도를 건너갔다. 출몰. 어떤 현상이나 대상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함. 그 지역에서는 토끼나 오소리, 노루 따위가 심심치 않게 출몰하고 있다. 서해에 간첩선이 출몰했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이 지역은 오랜 옛날에 해적이 자주 출몰하는 곳이었다고 한다. 하산하다. 산에서 내려오거나 내려가다.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으니 이제 하산하도록 해라. 하산을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어두워져서 길을 잃고 말았다.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요행스레 사람을 만나서 무사히 하산했다. 오기. 능력은 부족하면서 지기 싫어하는 고집스러운 마음. 권력 잡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오기에 차 있었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쓸데없는 오기를 부리다가 낭패를 본다. 그는 자신의 답이 맞다며 끝까지 오기를 부리며 우겼다.
간청, 간절히 부탁함 또는 그런 부탁. 민우는 빚 보증을 서달라는 영호의 간청을 끝내 모른 채 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녀를 데려갈 수 있도록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그 부모에게 간청했다. 기껍다.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쁘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화기애애하게 모인 것이 진실로 기꺼웠다. 그는 남을 도울 때는 기껍고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낡은 집을 떠나 아파트로 이사하시는 것이 별로 기껍지 않은 듯 하셨다. 멋쩍다. 하는 짓이나 모양새가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고 엉뚱하다. 어색하고 쑥스럽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멋쩍은지 뒷머리를 극적이며 웃어 보였다. 언제 결혼할 거냐는 질문에 남자는 멋쩍어하며 어깨를 한번 들썩해 보였다. 모르는 애들과 어울려 놀자니 멋쩍어서 그냥 서성거리다 왔다. 만끽하다. 느낌이나 기분을 마음껏 즐기다. 그는 도시를 떠나 전원 생활을 만끽하고 있다. 이번 여행에서 그는 세계 각국의 산의 진미를 만끽했다고 자랑했다. 이번 선거에서 압승한 우리 정당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였다. 모함하다. 나쁜 꾀를 부려 남을 어려움에 빠뜨리다. 공주를 내쫓은 왕비는 이번에는 왕자들을 모함했다. 그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면서 누군가 자기를 모함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이상한 말을 친구들에게 퍼뜨려 나를 모함했다. 북받치다. 힘이나 감정이 속에서 치밀어 오르다. 가슴에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이기지 못해 눈물을 글썽였다. 웅이 할머니는 낮에 참았던 일이 벼랑간 북받쳐서 폭발이라도 할 것 같았다. 그는 진술 도중 감정이 북받치는 듯 간간히 울음을 터뜨렸다. 사무하다. 매우 간절히 생각하고 그리워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를 사모하는 마음이 가슴에 사무쳤다. 그는 선생님을 학문적으로 사모하고 존경하는 정이 깊었다. 그토록 사모하던 그녀가 죽자 그도 시름시름 앓다가 그 애의 세상을 떠났다. 빈정대다. 은근히 비웃으며 자꾸 놀리다. 그 녀석이 자꾸 나에게 빈정대자 나는 그만 화를 참지 못하고 그에게 주먹을 날렸다. 친구가 시험 성적에 대해 빈정대서 기분이 몹시 나빴다. 그들은 서로 빈정대며 장난을 치다가 결국 싸우게 되었다. 우쭐하다. 자꾸 자랑하며 뽐내다. 철수는 씨름을 해서 저보다 큰 학생을 넘어뜨리자 우쭐하며 좋아했다. 올림픽은 그 개최국의 국민을 우쭐하게 만드는 경사다. 세뱃돈을 많이 받은 나는 마치 벼락부자라도 된 듯 우쭐했다. 기습. 적이 생각지 않았던 때에 갑자기 들이쳐 공격함. 우리는 적의 기습 공격을 당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 기습적으로 비가 내려서 모두들 비를 피할 곳을 찾았다. 그는 회의 중에 기습 질문을 던져서 모두를 당황하게 했다. 무참히. 몹시 끔찍하고 비참하게. 그 건물은 지진으로 인해 무참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적군과의 싸움에서 무참히 패배하고 말았다. 아이만은 살려달라는 어머니의 호소를 그들은 무참히 짓밟았다. 외란. 외인인 일본인이 쳐들어와서 일으킨 전쟁. 임진왜란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로 기억된다. 외란 동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나라가 큰 피해를 입었다. 벼랑간 외란이 일어나서 임금이 서울을 버리게 되니 나라는 엉망이었다. 포로. 산채로 잡은 적.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적군에게 포로로 잡혔다. 그는 이 싸움에서 적에게 사로잡혀 포로가 되었다. 사랑의 포로가 된 청년은 모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의병. 외적을 물리치기 위하여
백성들이 스스로 조직한 군대. 의병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 의병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전국 각지에서 기병한 의병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었다. 토벌. 무력으로 쳐서 없앰. 정부는 불법 무장 단체를 토벌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다. 군대가 반란군을 토벌하는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우리 군은 오늘 아침 전투에서 적군의 토벌에 성공하였다. 잔해. 부서지거나 망가져 못쓰게 되어 남아있는 물체. 건물의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이 진행되었다. 자동차 사고 현장에는 차량의 잔해가 흩어져 있었다. 사고 후 잔해를 치우는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전사.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음. 그는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하였다. 전사한 이들의 용기는 후대에 길이 기억될 것이다. 전사자들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가 세워졌다. 순환.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함. 일제강점기는 민족 순환의 역사였다.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이 순환을 당해 피난길에 올랐다. 그는 삶의 여러 가지 순환을 견디며 강해졌다. 복구. 고장나거나 파괴된 것을 이전의 상태로 되돌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은 복구 작업이 한창이다. 복구 작업이 완료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홍수 이후 도시 복구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신명. 몹시 신나고 흥겨운 기분이나 감정. 농부들이 농악을 울리며 신명나게 놀았다. 그들은 장구도 치고 북도 치면서 신명나게 놀았다. 신명나는 춤을 추며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양.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거나 귀여움을 받으려고 하는 애교 있는 말 또는 행동. 내가 시온스레 대답하지 않자 아내가 이번에는 아양을 부리며 조른다. 아이가 엄마에게 사탕을 달라고 아양을 부렸다. 고양이는 주인에게 다가와 아양을 피우며 애정을 표현했다. 느물느물. 말이나 행동을 자꾸 음흉하고 능글맞게 하는 모양. 그는 느물느물한 태도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영식은 늙은 너구리처럼 느물느물하며 속내를 감추고 웃었다. 내가 화를 내고 있는데도 그 사람은 느물느물 웃기만 했다. 스멀스멀. 살갗에 벌레가 자꾸 기어가는 것처럼 근질근질한 느낌. 벌레가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이상하게 불안하기도 하고 스멀스멀 두려움이 밀려들기도 했다. 산 아래로부터 안개가 스멀스멀 올라온다. 아련하다. 기억이나 생각 등이 또렷하지 않고 희미하다. 그의 노래는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을 보는 듯한 아련한 향수를 느끼게 한다. 어릴 적 사진을 보면서 나는 아련한 그리움에 젖어들었다. 그 노래는 아련한 감정을 불러일으켜 눈물을 흘리게 했다. 고적하다. 외롭고 쓸쓸하다. 고적한 시골 마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다. 고적한 산길을 혼자 걸으며 많은 생각을 했다. 고적한 음악이 흐르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 경이롭다. 놀랍고 신기하다.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며 우리는 산을 올랐다. 경이로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감탄을 자아냈다. 그는 경이로운 예술 작품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두둔하다. 편들어 주거나 잘못을 감싸주다. 그는 친구를 두둔하며 그의 잘못을 변호하려 했다. 상사가 그의 실수를 두둔해 주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동생을 두둔하며 싸움에서 편을 들어줬다. 단호하다. 결심이나 태도, 입장 등이
흔들림이 없이 엄격하고 분명하다. 그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단호한 태도로 대처했다. 그녀는 단호한 결심을 내리고 이를 추진했다. 그의 단호한 거절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역력하다. 감정이나 모습, 기억 등이 환히 알 수 있게 또렷하고 분명하다. 그의 피곤함이 얼굴에 역력하게 드러났다. 기쁨이 그녀의 얼굴에 역력히 나타났다. 시합을 앞둔 선수들의 얼굴에 긴장한 빛이 역력했다. 기포. 액체나 고체 속에 공기가 들어가 작은 방울 모양을 이룬 것. 물속에 기포가 생겨서 맑은 물이 뿌옇게 변했다. 기포가 터지면서 작은 소리가 났다. 탄산음료에서 많은 기포가 올라왔다. 발효. 효모나 미생물에 의해 유기물이 분해되고 변화하는 작용. 쌀 막걸리는 쌀누룩을 발효하여 만든다. 발효 과정에서 다양한 맛과 향이 생성된다. 발효된 김치는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이다. 연소. 불에 타는 것. 연소 과정에서 많은 열과 빛이 발생한다. 불완전 연소는 유해가스를 배출하여 위험할 수 있다. 연소 후에 남은 재를 처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염장. 소금에 절여 저장함. 염장한 고기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 염장 과정에서 적절한 양의 소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염장은 음식 보존에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원동력. 사람이나 사물을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힘. 가족의 사랑이 그에게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 경제 성장은 국가 발전에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와 지식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탄력. 용수철처럼 튀거나 팽팽하게 버티는 힘. 탄성이 있는 물체가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려는 힘. 고무줄이 탄력을 잃고 늘어져 버렸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 이 공은 매우 탄력이 있어서 튀기는 재미가 있다. 통계. 어떤 경우의 수를 모두 합해서 체계에 따라 수치로 나타냄. 통계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는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통계에 따르면 이번 달 실업률이 증가했다. 환기. 더럽고 탁한 공기를 맑은 공기로 바꿈. 방을 자주 환기시켜 신선한 공기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환기 장치를 설치하여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했다. 주기적인 환기는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유충. 알에서 나와 다 자라지 않은 벌레. 나비의 유충을 관찰하며 생태계를 공부했다. 유충이 자라면 땅속에서 고치를 짓고 번데기로 지낸다. 잠자리의 유충은 성충이 되기 전까지 물속에서 산다. 응달. 햇빛이 잘 들지 않아 그늘진 곳. 나무 아래 응달에서 시원하게 쉴 수 있었다. 더운 여름날 응달에 앉아 있으면 기분이 상쾌해진다. 이곳은 지대가 높고 응달이어서 눈이 녹으려면 한참 걸린다. 공약. 정당이나 이 후보자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국민에게 한 약속. 후보자는 다양한 공약을 내세워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선거에서 공약 이행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물가를 잡겠다고 공약한 대통령의 말은 끝내 실현되지 못했다. 공청회.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공개적인 회의. 주민들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나눴다. 국회는 새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와 같은 의견 수렴 장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독재. 모든 권력을 차지하여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정치. 독재 정권은 오랜 기간 동안 국민을 억압해왔다. 그의 독재 정치는 전 국민을 노예화하였다. 국민들의 민주화 열기는 독재 정권을 쓰러뜨렸다. 시민. 헌법에 의한 모든 정치적 권리를 가진 사람. 시민들은 시위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민 참여가 활발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다. 유권자. 선거할 권리를 가진 사람. 유권자들은 투표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그 후보자는 순회 연설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부탁했다. 유권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절차. 일을 해 나갈 때 거쳐야 하는 순서나 방법. 모든 절차가 완료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했다.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된 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 주권. 국가의 의사나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주권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다.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집회. 여러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모이는 일.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모여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집회가 평화롭게 끝나서 다행이었다. 환경단체는 환경 보호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투표. 선거를 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정해진 용지에 의견을 표시하여 내는 일. 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대표를 뽑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모두가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렸다. 높은 투표율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보여준다. 행사하다. 권리의 내용을 실제로 이루다. 그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법정에 서기로 결심했다.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맞들다. 물건을 양쪽에서 마주 들다. 무거운 짐을 두 사람이 같이 맞들어 나르기 시작했다. 친구와 함께 맞들고 나르니 훨씬 수월했다. 어머니와 나는 무거운 시장 바구니를 맞들었다. 일조하다. 얼마간의 도움이 되다. 그녀는 프로젝트 성공에 큰 일조를 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일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 기술자는 새로운 기술 개발에 일조한 바가 크다. 재촉하다. 어떤 일을 빨리 하도록 조르다. 상사는 직원들에게 일을 빨리 끝내라고 재촉했다. 그는 서두르지 말라고 여러 번 재촉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재촉하는 전화가 계속 와서 집중할 수가 없었다. 조아리다. 상대편에게 존경의 뜻을 보이거나 애원하느라고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머리를 자꾸 숙이다. 그는 왕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충성을 맹세했다. 죄인은 용서를 구하며 고개를 조아렸다.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는 임금의 말에 그는 쉴 새 없이 머리를 조아렸다. 조정하다. 다툼이 있는 사이에 끼어서 서로 화해하게 하거나 서로 양보하여 의견을 서로 같게 만들다. 양측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여러 차례 협상이 있었다. 약속 시간을 조정하여 모두가 참석할 수 있게 했다. 완비하다. 빠짐없이 완전히 갖추다. 도서관은 최신 시설을 완비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우리 호텔은 사우나, 수영장, 식당 같은 부대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완비했다. 일구다. 논밭을 만들기 위하여
땅을 파서 일으키다. 농부는 힘들게 황무지를 일구어 비옥한 농토로 만들었다. 그는 오랜 노력 끝에 성공을 일구어냈다. 작은 시골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 주민들이 함께 땅을 일구었다. 채취하다. 풀, 나무, 광석 따위를 찾아 베거나 캐거나 하여 얻어내다. 과학자들은 산에서 희귀한 약초를 채취하였다. 벌꿀을 채취하기 위해 벌집을 조심스럽게 다루었다. 해녀들은 바다에서 전복을 채취하는 일을 한다. 훼손하다. 헐거나 깨뜨려 못쓰게 만들다.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는 실수로 중요한 문서를 훼손하고 말았다.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조망하다. 먼 곳을 바라보다. 그는 산 정상에서 넓은 풍경을 조망할 수 있었다. 높은 빌딩에서 도시 전체를 조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호텔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멋진 테라스가 있다. 고령화. 나라의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많아지는 것.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것이 문제이다. 고령화로 인해 연금 제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다문화. 한 사회 안에 여러 나라의 문화가 섞여 있는 것.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며 자란다. 다문화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가 중요하다. 학교에서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중교통.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 따위의 교통수단.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다. 서울의 대중교통은 매우 편리하고 효율적이다. 대중교통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서비스 질도 개선되었다. 대체하다. 비슷한 다른 것으로 바꾸다. 우리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이 부품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기계가 정상 작동한다. 회사는 오래된 시스템을 최신 기술로 대체했다. 실직자. 직업을 잃은 사람. 경제 위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직자가 되었다. 정부는 실직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실직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극화. 서로 점점 더 달라지고 멀어짐.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양극화된 사회에서는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 언론.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어떤 사실이나 의견을 널리 알리는 것. 언론은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보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다. 그는 언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널리 알렸다. 유망하다.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희망이나 가능성이 있다. 그녀는 미래가 유망한 젊은 예술가로 주목받고 있다.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투자했다. 해양식물이 미래의 유망한 식량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저출산. 아이를 적게 낳음.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인구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 첨단. 시대나 유행, 기술 등의 맨 앞장. 이 회사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첨단 장비를 도입하여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첨단 과학 연구는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벌목. 산이나 숲에 있는 나무를 뱀.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해 산림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벌목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벌목한 나무는 목재로 가공되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묘목. 다른 곳으로 옮겨 심기 위하여 키우는 어린 나무. 봄이 되면 농부들은 묘목을 심어 새싹을 키운다. 묘목을 심는 과정에서 적절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 묘목들은 잘 자라서 큰 나무로 성장할 것이다. 산등성이. 길게 뻗은 산줄기의 가장 높은 부분들이 이어진 것. 산등성이를 따라 걸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산등성이 너머로 멋진 경치가 펼쳐졌다. 산등성이에 올라서니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산천. 산과 강 등의 자연.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천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는 고향의 산천을 그리워하며 돌아왔다. 산천이 아름다운 곳에서 휴가를 보냈다. 고원. 높은 곳에 펼쳐진 넓은 벌판. 티베트 고원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원 중 하나이다. 고원지대에서는 기후가 서늘하여 농사가 잘 된다. 고원에서 바라본 경치는 정말 장관이었다. 풍광. 자연이나 지역의 아름다운 모습. 이 지역은 아름다운 풍광으로 유명하다. 풍광이 뛰어난 곳에서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는 여행 중에 다양한 풍광을 감상하며 마음의 여유를 찾았다. 토양. 식물을 자라게 할 수 있는 흙. 이 지역의 토양은 농작물을 재배하기에 적합하다. 토양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비료를 사용했다. 토양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서식지. 생물이 보금자리를 만들어 사는 곳. 숲의 훼손이 심하여 부엉이의 서식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서식지 파괴로 인해 많은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서식지를 보호하는 것이 환경 보호의 중요한 부분이다. 습성. 어떤 동물이 지닌 특별한 성질. 동물들은 저마다 고유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이 새의 독특한 습성을 연구하는 것은 흥미롭다. 풍랑. 바람과 물결. 배가 항해 중에 갑자기 풍랑을 만나 큰 위기를 겪었다. 풍랑 때문에 어부들은 바다에 나갈 수 없었다. 그는 풍랑 속에서도 침착하게 배를 조종했다. 과거. 고려와 조선시대에 실시했던 관리를 뽑기 위한 국가시험. 그는 열심히 공부를 하여 마침내 과거 시험에 당당히 급제하였다. 과거 시험은 인재를 등용하는 관문이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에서 급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귀양. 죄인을 먼 시골이나 섬 등으로 보내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된 지역 안에만 살게 하던 형벌. 왕은 그를 귀양 보내기로 결정했다. 임금은 반란의 우두머리를 처형하고 나머지는 모두 귀양을 보냈다. 역적으로 몰린 김대감은 상간벽지에서 10여 년 동안 억울하게 귀양을 살았다. 거강꾼. 사고 파는 사람 사이에 들어 흥정을 붙이는 일을 하는 사람. 거강꾼은 두 사람 사이에서 거래를 성사시켰다. 거강꾼의 도움으로 우리는 좋은 거래를 할 수 있었다. 거강꾼은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다. 보부상. 보찜 장수와 등찜 장수를 통틀어 이르는 말. 보부상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았다. 보부상들은 장터에서 다양한 물건을 팔았다. 보부상은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공급했다. 주막. 시골 길가에서 밥과 술을 팔고 돈을 받고 나그네를 묵게 하는 집. 그는 여행 중에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주막에서는 간단한 식사와 숙박을 제공했다. 주막 주인은 여행객들에게 친절하게 대했다.
달구지. 소나 말이 끄는 짐을 실는 수레. 농부는 달구지에 농작물을 싣고 시장으로 향했다. 달구지는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이었다. 아버지께서는 소에 달구지를 달고 장에 가셨다. 유물. 앞선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후대에 남긴 물건. 박물관에는 다양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그 유물은 오래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유물 연구를 통해 우리는 옛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시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간 그 무덤 옆에서 움막을 짓고 사는 것. 그는 부모님을 위해 심효살이를 하며 효를 다했다. 심효 기간 동안 그는 부모님의 무덤을 정성껏 돌보았다. 심효는 한국 전통에서 중요한 효도의 한 방식이다. 마름. 옛날에 땅 주인을 대신하여 농지를 관리하는 사람. 그는 마름으로써 농장의 모든 일을 관리했다. 마름은 농장주와 농부들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했다. 농장의 마름은 항상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사또. 옛날에 백성이나 하급 관리가 자기 고을을 다스리는 최고 관리를 부르던 말. 사또는 마을 사람들의 민원을 듣고 해결해 주었다. 사또의 공정한 판단으로 사건이 해결되었다. 사또는 마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애썼다. 내장하다. 기계가 어떤 기능이나 장치를 겉에 보이지 않도록 속에 갖추고 있는 것. 이 컴퓨터는 최신 기능을 내장하고 있다. 건물 내부에는 첨단 시설이 내장되어 있다. 이 제품은 다양한 편의 기능을 내장하고 있다. 음향. 물체에서 나는 소리와 그 울림. 공연장의 음향 시스템이 매우 뛰어나다. 음향 기술자는 공연 전 모든 장비를 점검했다. 그 영화는 음향 효과가 특히 인상적이었다. 내구성. 물질이 변하지 않고 오래 견디는 성질. 이 제품은 내구성이 뛰어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 내구성이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건물을 지었다. 내구성이 강한 가구는 경제적이다. 단열. 열이 나가거나 들어오지 않도록 막음. 겨울철에는 단열이 잘 되어야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 단열재를 사용하여 집안 온도를 유지한다. 이 창문은 단열 성능이 뛰어나서 인기가 많다. 재질. 재료의 성질. 이 옷의 재질은 매우 부드럽고 편안하다. 가구의 재질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진다. 이 제품은 고급 재질로 만들어져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중금속. 수은이나 납 같은 무거운 금속. 중금속 오염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중금속이 포함된 제품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중금속 검출을 위해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폐기물. 못 쓰게 되어 버리는 물건.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 폐기물은 적절하게 처리해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폐기물 재활용은 자원 절약에 도움이 된다. 초경량. 매우 가벼운 무게. 이 자전거는 초경량 소재로 만들어져 매우 가볍다. 초경량 텐트는 캠핑 시에 매우 유용하다. 초경량 제품은 휴대성이 뛰어나 여행에 적합하다. 모피. 짐승의 털이 그대로 붙어있는 가죽 또는 그 가죽으로 만든 옷. 겨울에는 모피 코트가 따뜻하고 멋스럽다. 모피 제품은 관리가 까다롭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다. 그는 모피 산업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인공.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 인공위성은 지구 궤도를 돌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인공장기를 이식받은 환자의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 공범. 함께 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는 공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공범 관계를 밝히기 위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공범들은 범죄를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다. 구속. 법원이나 판사가 죄를 지은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 잡아 가둠. 범인은 구속되어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그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체포되었다. 구속된 사람은 법적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된다. 납세. 세금을 냄. 국민의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납세자가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 정부는 납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법규. 법으로 정해져서 지켜야 할 규칙이나 규범. 새로운 법규가 시행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법규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는 법규를 잘 지켜 모범 시민으로 인정받았다. 소송. 법률에 따라 옳고 그름을 결정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함. 그는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 소송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인권.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 인권은 모든 사람이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는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사회는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작권. 창작물에 대해 저작한 사람이 가지는 권리. 저작권 침해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는 저작권을 등록하여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했다. 저작권 문제로 인해 출판이 지연되었다. 참정권.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이다. 여성의 참정권은 오랜 투쟁 끝에 인정받았다.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했다. 청구.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물건 등을 달라고 요구함. 그는 병원의 치료비를 청구했다. 청구한 금액이 승인되어 환불을 받았다. 보험사는 고객의 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했다. 피고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어 재판을 받는 사람.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의 변호사는 증거를 제출했다. 감염. 병균이 식물이나 동물의 몸 안으로 들어가 퍼짐. 감염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 감염된 환자는 즉시 격리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위생. 건강에 이롭거나 도움이 되도록 조건을 갖추거나 대책을 세우는 일. 식당의 위생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위생 관리가 잘 된 곳에서 식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 배양. 식물을 기름. 인격, 실력, 능력이 자라도록 키움. 세포, 균 등을 인공적으로 가꾸어 기름. 실험실에서 세포를 배양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배양한 식물세포가 빠르게 자라고 있다. 그는 새로운 배양 기술을 개발했다. 증후군. 직접적인 원인을 모른 채 한꺼번에 나타나는 여러 병적인 증세. 그는 희귀한 증후군을 앓고 있다. 다운 증후군은 염색체 이상증의 하나이다. 피터팬 증후군은 어른들의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어른아이 같은 성인이 나타내는 심리적인 증후군이다. 섬유질. 식물에 있는 섬유에
주된 성분을 이루는 물질. 의사는 식물성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신선한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충고하였다. 변비에 걸리지 않으려면 물을 많이 마시고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섬유질은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호흡기. 몸에서 숨을 쉬는 일을 맡은 기관. 감기 환자는 호흡기 질환에 주의해야 한다. 호흡기가 약한 사람은 공기 오염에 민감하다. 그는 호흡기 건강을 위해 매일 운동을 한다. 효험. 어떤 일이나 작용에 좋은 보람이나 결과. 이 약은 감기 치료에 효험이 있다. 효험이 있는 민간요법을 찾아 사용해 보았다. 효험을 본 사람들이 이 약을 추천한다. 난청. 전파가 잘 잡히지 않아 라디오 등을 잘 들을 수 없는 상태. 청각 기관에 문제가 있어 잘 들을 수 없는 상태. 난청 환자는 보청기를 사용하여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난청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심해질 수 있다. 그는 난청으로 인해 대화가 어려워졌다. 노폐물. 생물의 몸에 들어온 여러 물질 중 필요한 것을 흡수하여 쓰고 남은 찌꺼기.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노폐물이 쌓이면 건강에 해롭다. 운동은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도움이 된다. 미생물. 맨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생물. 미생물은 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생물 연구를 통해 새로운 약을 개발할 수 있다. 미생물은 식품 발효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아름답게 잘 다듬어진 말을 사용해 가락이 느껴지도록 표현한 글. 그는 시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시를 쓰는 것은 그의 취미 중 하나였다. 시집을 출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운율.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 이 시는 아름다운 운율로 유명하다. 운율이 맞는 시는 읽기 좋다. 그는 운율을 맞추기 위해 단어 선택에 신중을 기했다. 비유. 어떤 것을 다른 것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 이 시는 아름다운 비유로 가득 차 있다. 비유를 사용하면 글이 더욱 풍부해진다. 착하고 순한 사람은 흔히 양에 비유된다. 시조. 고려시대 말기부터 발달해온 우리 고유의 시. 정해진 틀에 맞추어 표현하는 것이 특징인 시조는 한국 전통 시가 중 하나이다. 시조는 우리의 정서를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시 형식 가운데 하나이다. 이 시조는 고려의 유신인 길제의 작품이다. 관점. 어떤 것을 보고 생각하는 개인의 입장 또는 태도.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았다. 관점의 차이로 인해 의견 충돌이 발생했다. 세계관. 삶과 세상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하나로 정리된 생각. 이 소설은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소영이는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는 다양한 세계관을 가진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소설. 작가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인물과 사건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 그는 소설을 읽으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소설 속 주인공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다. 그녀는 소설을 쓰는 것을 좋아한다. 수필.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거나 생각하고 느낀 것을 정해진 형식 없이 자유롭게 쓴 글. 수필은 일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진다. 수필 작가는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수필을 통해 작가의 삶을 엿볼 수 있다. 연극. 배우가 무대 위에서 대본에 따라 관객에게 연기를 보이는 것. 연극 배우들은
무대에서 생동감 있게 연기한다. 연출자와 배우들은 그 연극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1년이나 준비했다. 그 연극은 관객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했다. 기행문. 여행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겪은 일을 적은 글. 동생의 설악산 기행문은 온통 감탄조의 문장으로 가득 차 있다. 기행문에는 여행지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이 담겨 있다. 기행문을 통해 독자는 간접적으로 여행을 체험할 수 있다. 희곡. 연극의 대본이 되는 글. 희곡은 연극의 기초가 되는 글이다. 그는 희곡 작가로서 많은 작품을 남겼다. 희곡을 읽는 것은 연극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갈등. 서로 생각이 달라 부딪히는 것. 마음속에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한 채 괴로워하는 것.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해결이 필요하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그는 갈등 상황에서 중재 역할을 했다. 논설문. 읽는 이를 설득하기 위해 어떤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논리적으로 펼친 글. 그는 논설문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논설문 작성은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좋은 논설문은 독자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설명문.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읽는 이들이 잘 알 수 있게 쓴 글. 이 설명문은 제품 사용 방법을 자세히 안내한다. 설명문 작성 시에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써야 한다. 설명문을 읽고 제품을 쉽게 사용할 수 있었다. 인용문.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가져다 사용함. 그는 유명인의 인용문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인용문을 적절히 사용하면 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 책에는 많은 인용문이 포함되어 있다. 낭독. 글을 소리내어 읽는 것. 그는 시를 낭독하며 청중에게 감동을 주었다. 낭독은 글의 감정을 전달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낭독을 통해 글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매체. 정보를 널리 전달하는 도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현대에는 노트북, 스마트폰 등이 유용한 교육 매체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매체의 발달로 인해 정보 접근이 쉬워졌다. 추론.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정보를 바탕으로 삼아 새로운 판단 또는 결론을 이끌어냄. 그는 여러 가지 단서를 통해 사건을 추론했다. 추론 능력은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하다. 과학자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론을 추론했다. 경청.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음.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대화를 이끌었다. 경청하는 자세는 좋은 소통의 시작이다. 관용 표현. 오랫동안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면서 새로운 뜻으로 굳어진 표현. 관용 표현은 문화와 언어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 그는 관용 표현을 자주 사용하여 글을 풍부하게 만들었다. 외국어를 배울 때는 관용 표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위어. 두 가지 이상의 뜻을 지닌 낱말. 한 개의 낱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때 그 낱말을 다이어라고 함. 다이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그는 다이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용했다. 다이어 학습은 어휘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유의어. 뜻이 서로 비슷한 말. 유의어를 잘 활용하면 글이 더욱 다양해진다. 그는 유의어 사전을 참고하여 글을 썼다. 유의어를 통해 단어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단일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낱말.
단일어는 하나의 의미만을 가진 단어를 말한다. 그는 단일어와 다이어의 차이를 설명했다. 단일어는 사용하기 쉬운 단어이다. 비속어. 고상하지 않고 품위가 없는 거친 말. 비속어 사용은 예의에 어긋난다. 그는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비속어는 글의 품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 타당성. 이치에 맞는 옳은 성질. 그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었다. 타당성 있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타당성을 검토한 후 결정을 내렸다.